이번 시험은 그 지난 시험보다는 한 두세 문제 정도 조금 어 뭐랍니까? 조금 수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문장이 조금 짧아졌고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별로 안 보이고 이래서 조금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 입장하고 또 선생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그 7월 24일입니까? 4일날 시험 쳤던 거 모의고사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 41번을 보시면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은 그 혼동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다는 선순위, 후순위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러면 전세권이 선순위, 저당권이 후순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후순위 권리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소멸. 근데 선순위 권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소멸이 되지 않는다. 왜? 선순위가 소멸되면은 후순위가 순위 승진하기 때문에 그 순위 승진을 막아서 부당이득을 막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여기 앞으로 잠시만 한번 보실까요? 토지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혼동의 문제에서는 제일 출제가 많이 되는 거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3월 1일 취득했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B라는 사람이 후순위로서 저당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4월 1일 날. 그러면 A, B는 갑의 토지의 전세권, 저당권을 취득했다가 갑으로부터 토지를 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후순위가 만약에 사버렸다, 즉 후순위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B의 토지가 됐잖아요. 원래는 갑의 토지인데 그럼 B의 토지가 됐으니까 자기 토지의 저당권을 가지니까 이 저당권에 필요가 없어서 소멸한다. 이걸 혼동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갑으로부터 사서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이 후순위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무조건. 근데 후순위가 아니고 B는 가만히 있고 A 선순위가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선순위가. 그러면 선순위 A 전세권자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요 전세권도 혼동으로 소멸되겠느냐? 여기는 되지 않고 존속한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은 요게 만약에 소멸하면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순위 승진하거든요. 그럼 순위 승진하면 이 사람이 엄청난 부당이득을 누리기 때문에 그걸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순위, 후순위가 나올 때는 항상 후순위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소멸, 선순위가 취득하면은 존속.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기억은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네요, 그죠? 자, 연에 보시면 소유자는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우리 지금 풀고 있는 문제집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소유권은 원래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가집니다. 사용 수익 처분. 그러면 그 소유권을 포기하면은 전체를 포기해야지 일부 권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소유권자가 사용 수익만 포기하고 처분만 내용으로 한다. 이런 소유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소유권 중에서 일부인 사용 수익 권능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러면 포기하려면 전체 다 포기해야 된다.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전체를 포기해야지 일부를 포기할 수는 없다. 자, 얘는 X. 자, 디귿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때, 즉 물권을 변동시킬 때 등기해야 변동이 되냐, 등기 안 해도 변동이 되냐. 그럼 여기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판결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해야 되느냐 했을 때, 자, 우리가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이 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법률 규정 중에 상속, 수용, 판결, 경매가 있잖아. 그럼 그 중에서 판결은 무슨 판결이라? 형성 판결을 했잖아. 그래서 형성 판결로 변동이 될 때만 등기 안 해도 돼. 그런데 여기는 잘 보면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밖에 없거든요. 그거 말고는 전부 다 이행 판결입니다. 그래서 디귿을 잘 보면은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결국에는 이행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이 아니고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반드시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 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X. 판결 확정 플러스 등기 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래 맞습니다. 자, 이것도 X. 자, 리얼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등기의 기능이 뭐냐?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다. 뭐 그 말을 이해하는 것인데, 자, 그 말은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해야 취득하지만 이미 취득된 경우는 등기가 없어져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그래서 리얼은 맞죠.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불법 말소, 뭐 불법 말소가 나오도 마찬가지고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지만 그 물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그래서 기억과 리얼이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 자, 이번에는 중간 생략 등기네요. 자, 갑이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고 을이 다시 병한테 이전하고 전매하고 인도했다. 중간 생략 등기는 그게 체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는 거의 뭐 100% 나오는데 전체적인 체계가 눈에 딱 들어와야 뭐를 묻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자, 원래 토지가 2억짜리거든요. 자, 을이 1억으로 샀습니다.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2억으로 다시 매매해서 넘겼다. 이런 이야기. 이게 중간 시행 등기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그럼 원래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해야 병이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귀찮아 가지고 을의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했다. 이거를 중간 시행 등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이게 이제 가능하겠냐? 자, 을을 거치지 않고 분명히 매매는 2번 했는데 을을 생략해 버리고 갑에서 병으로 등기해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지장이 없냐? 이게 중간 시행 등기 문제입니다. 자, 결론은 크게 봤을 때 첫째, 이미 갑에서 병으로 중간 시행 등기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처럼. 그러면 등기는 무조건 유효입니다. 무조건 유효. 이때는 병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자, 아직까지 병 앞으로 등기가 안 됐습니다. 안 되는데 병이 갑에게 내한테 직접 등기하라 하면서 청구를 할 수 있겠냐? 청구. 요게 이제 훨씬 중요하죠. 그죠? 청구를 할 수 있겠냐? 청구성. 이렇게. 자, 병이 갑에게 을한테 등기해주지 말고 내 앞으로 바로 등기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겠냐? 요거는 원칙은 안 됩니다. 원칙은 안 돼. 왜? 갑하고 병 사이에는 매매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 청구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원칙은 안 된다. 그러나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는 된다 그랬습니다. 그 예외가 2가지였죠. 3자 합의. 세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요거 하고 또 3자 합의와 비슷한 것이 채권 양도가 있어요. 자, 병이란 사람이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을 양도를 받아 가지고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라는 것은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그걸 채권이라 하거든요. 그럼 을이 가지고 있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이 양도를 받아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채권 양도예요. 그러면 채권 양도를 한 사람은 을하고 병 사이에 양도를 했잖아요. 그럼 을, 병은 합의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갑만 합의를 하면 된다. 즉 갑의 동의만 받으면 3자 합의처럼 돼서 병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채권이 별게 아니고 을의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병이란 사람이 을의 등기 청구권을 양도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갑의 동의만 받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3자 합의나 채권 양도 플러스 갑의 동의나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갑의 동의를 받아야 3자 합의의 의미가 있지.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갑에게 통지 정도 해가지고 있는 3자 합의의 개념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통지 알려주는 것으로는 안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자 합의를 전제로, 그럼 3자 합의가 있다 칩시다. 3자 합의가 있으면 병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병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갑이 병한테 바로 등기를 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3자 합의를 전제로 갑이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갑이 가만 보니까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을이 올려주기로 하는 인상 부분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갑은 병한테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돈 주는 거하고 삼자 합의하에 갑이 병한테 직접 등기해 주는 것은 동시행관계다. 그래서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직접 청구가 들어왔을 때 삼자 합의를 근거로 갑이 을로부터 아직까지 매매 대금을 못 받았거나 인상물을 못 받았다면 병에게 응해줘야 된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규제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중간생략 등기는 100% 무효입니다. 금지됩니다. 무조건 무효이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은 이제 등기청구의 소멸시효 나왔네. 주인공이 을입니다. 을. 자,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는 매수인의 등기청구이기 때문에 채권적입니다. 채권적. 그러면 자, 앞으로 좀 보시고 또 오늘도 역시 뭐 적어대는 갑네. 언젠가는 보려고. 언젠가는 보려고. 그 적는 거 별로 안 좋은데 이 자꾸 적는 습관이 들면은 그 자리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요. 이게 항상 그 뒤로 미루는 습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어차피 동영상이 또 올라갈까 이가. 그러면 오늘 좀 미흡하다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더 보면 돼. 그래서 너무 필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 한 방에 기회도 이렇게 좋은데 머릿속에 그냥 적시 넣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을의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거든요. 이 사람은 채권자로서 청구하기 때문에 채권적이야. 그런데 원래 채권적이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거든. 그런데 을이 점유를 하고 있잖아. 그럼 소멸시효에 안 걸려. 그리고 점유를 하다가 넘겨줘서 점유를 상실했어. 상실해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이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전원합의체 판결. 자,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점유를 해도 소멸시효에 안 걸리고 점유하다가 상실해도 안 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1번에 을은 점유를 하다가 상실했기 때문에 을의 등기 청구의 소멸시효는 걸리지 않는다. 진행되지 않는다. 맞다 이 말이죠. 자, 이번에 당사 사이에 적법한 등기 원인은 매매 아닙니까? 그죠? 매매가 적법하다면 중간생략 등기가 이미 이루어졌어. 즉 갑에서 병으로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졌어. 그때는 무조건 유효입니다. 무조건 유효. 그럼 무조건 유효이기 때문에 갑이 병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죠. 자, 지금 삼자 합의가 없어도 갑에서 병으로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돼버렸어요. 돼버리면 무조건 유효야. 무조건 유효. 이렇게. 그러면 무조건 유효이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이야. 그럼 병이 취득했는데 갑이 병한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이미 소유자가 됐는데. 그래서 이미 등기가 병 앞으로 돼버렸다면은 이 등기는 무조건 유효로서 병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게 2번이 됩니다. 자, 3번. 자, 3번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채권 양도네요.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즉 채권을 병한테 양도하고 갑에게 통지를 했다. 이래 돼 있네. 자, 핵심이 갑에게 통지입니까? 갑의 동의입니까? 갑의 동의. 갑의 동의가 있어야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맞잖아요. 그 여기는 통지만 했기 때문에 삼자 합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그래서 갑에 대해서 직접 청구를 할 수 없다. 그 3번이 X로서 정답. 자, 4번에 삼자 합의가 있더라도, 자, 삼자 합의가 있어요. 그럼 삼자 합의가 있으면, 그죠? 병은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에 들어왔는데, 갑이 감아보니까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못 받았어. 그럼 병의 청구에 응해야 된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맞네, 그죠? 자, 5번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유동적 무효, 규제지역 아닙니까? 그죠? 규제지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즉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된 중간생략 등기는 무조건 무효. 핵심이 뭡니까? 거래 허가구역. 요거. 자, 43번에 점유자와 회복자 한번 볼까요? 점유자와 회복. 자, 우선은 그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세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점유자와 회복자. 자, 우선은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 을이라는 사람이 집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단입니다. 요거를 회복자와 점유자의 관계라 합니다. 자, 갑은 회복하는 사람이고 을은 지금 근원 없이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을하고 갑 사이에 생기는 문제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다. 세 가지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을은 저 집에서 과실이 생겼는데 과실을 먹을 수 있을까? 요거 하고, 그 다음 집이 멸실 훼손이 됐을 때 책임을 지는가? 요런 문제하고, 세 번째는 을이 저 집에다가 비용을 지출했어. 이렇게 비용 지출. 그럼 지출된 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느냐? 요 세 가지 문제가 딱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 요거를 우리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다. 사실 문제면 지문이 몇 개예요? 200개. 200개 같으면 나올 만한 거는 터치가 다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문제 하나를 볼 때 정확하게 보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점수가 빨라요. 그 정확하게 보지 않고 뭐 문제지만 뭐 몇 건 풀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특히 법은. 그러면 실전에 가면은 똑같이 절대는 안 나오거든. 똑같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조금만 바꿔버리면 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듣고 동영상을 한 번 더 들었다. 그러면 다음에 60점 받을 수도 있다니까. 바로 그 정신을 집중해서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자, 세 가지. 자, 을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생긴 과실을 먹을 수 있겠냐? 을이 점유하는 중에 집이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을이 집에다가 비용을 지출했을 때 어떻게 받아내느냐? 요 세 가지가 딱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과실의 경우는 선의의 을은 과실을 먹을 수 있고 악의 을은 과실을 먹을 수 없고 돌려줘야 된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그 다음 멸실 훼손시 책임은 갑의 잘못으로 멸실이 됐을 때만 우선 책임을 집니다. 을의 잘못으로 참. 그래서 이게 천재지변으로 멸실됐다 그러면 책임 안 져요. 그래서 을의 귀책 사유로 멸실 훼손이 됐을 때 책임진다. 그럼 책임을 지는 범위가 뭐냐? 이게 핵심이죠. 책임을 지는 범위. 자조이면서 선이다. 요게 제일 착해요. 요거 하고 기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기타는 세 가지 아닙니까? 자주, 악이, 타주, 선이, 타주, 악이. 제일 착해 보는 게 자주, 선이단 말이에요. 요 경우에만 책임이 감경됩니다. 감경. 너무 글을 안 쓰고 딱 쳐다보니까 어색하면 좀 써도 된다. 괜찮아. 예? 그 너무 쓰는데 집중하지 마라 이 말이지. 예. 어색할 수도 있거든. 네, 쓰다가 가만히 있으려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간단하게 이렇게. 응? 자, 그 다음 비용 청구. 자, 비용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문제를 보나 안 보나 저는 이게 대충 나오는 게 예상이 되잖아요. 이게 똑같은데 뭐 맨날 해봐야 그죠? 비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비하고 유익비하고 이렇게. 자, 필요비는 다시 두 가지로 통상의 필요비, 그 다음 특수 필요비 이렇게 분류한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하고는 상계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의의 을로서 만약에 과실을 수취하면은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그게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의 필요비와 과실은 상계, 셈셈이 퉁친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비용 청구는 여기는 선의 악의를 불문해요. 선의의 을도 할 수 있고 악의의 을도 할 수 있고 선악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 비용 청구를 언제 하느냐? 요게 핵심이에요. 언제 하느냐? 비용 청구를 언제 하느냐? 자, 여러분이 그 임대차를 배울 때는 필요비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착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그래서 임차인은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종료 시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임차인이 아니고 무단점유자예요. 무단점유자. 무단점유자는 필요비조차도 언제 청구하느냐? 목적물을 반환받았을 때, 그 다음에 반환 청구를 당했을 때, 청구 시 꼭 기억하십시오. 자,
자, 임차인이 아닌 무단 점유자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청구하는 시점은 언제라고? 목적물 반환 시, 목적물에 대한 반환 청구 시. 뭐 같은 말입니다, 결국에는. 자, 그러면 1번 보실까요? 43번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면, 그죠?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좀 전에 맞잖아요. 그래서 과실하고 통상의 필요비는 서로 셈셈이 상계된다. 자, 이번에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이 귀책 사유죠. 귀책 사유로 멸실이 되는 경우에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 자,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자주, 없으면 타주. 자주 선의일 때만 책임이 경감됐다. 근데 여기는 자주가 아니고 타주기 때문에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맞네요, 그죠? 자, 3번. 자, 필요비 상환 청구는 선의자에게도 악의자에게도 인정된다. 맞습니다. 선악을 묻지 않는다. 자, 4번이 틀렸네요. 자,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는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임차인 같으면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여기는 임차인입니까? 무단점유자입니까? 무단점유자. 무단점유자는 목적물 반환 시, 반환 청구 시에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필요하면 이게 탁 보면서 요약사하고 대조해서 보시라고. 자, 그래서 43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필요비를 제출한 경우에 즉시가 아니고 언제 청구한다고? 목적물 반환 시, 목적물 반환 청구 시에 청구한다. 자, 4번은 조문 그대로, 5번은 조문 그대로라서 별로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4번이 틀렸고 44번 오른쪽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해 보시면 건물 점유자하고 부지 점유자가 전혀 다르다. 이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물 점유자, 부지 점유자.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에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근데 을이 건물을 빚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건물의 점유자는 누구이냐 했을 때 을도 점유자, 갑도 점유자 이렇게 됩니다. 을은 임차인은 직접 점유, 임대인은 간접 점유. 건물에 대해서는 둘 다 점유자야. 근데 여기 물은 거는 건물이 아니고 건물 부지의 점유자는 항상 건물 소유자만 점유를 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세입자는 건물 점유자이기는 하지만 부지의 점유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부지의 점유자는 항상 뭐라고? 건물 소유자. 기억하십시오. 그죠? 기억은 틀렸네요.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건물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이래 맞잖아요. 기억이 X. 자, 이번에는 줄 한번 꺼보실까요?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거기까지. 자,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양도한 것이 침탈이냐? 아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침탈이 아니다. 항상 이야기했지만 침탈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침탈.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인 침탈의 개념은 딱 세 가지야. 세 가지. 하나는 절도, 강도, 위법한 강제집행.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침탈이 뭐라고? 숫자가 작아도 자꾸 이렇게 외워봐야 돼, 서로. 자, 침탈은 뭐? 절도, 강도, 위법한 강제집행. 따라서 사기, 횡령, 공갈, 분실은 침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디귿도, 니언도 침탈이 아니다. 이게 판례예요. 자, 그래서 니언은 O죠. 맞네요. 자, 디귿의 명의 수탁자는 타주이다. 맞네요. 자, 우리가 타주하고 자주하고 구분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자주, 타주. 자, 우선 잘 보세요.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도인. 도둑놈의 점유는 언제나 자주입니다. 도둑놈. 소유하려고 훔쳤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돼버려요. 도인은. 자, 도둑놈의 점유는 항상 자주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빌린 사람. 빌린 자의 점유는 항상 타주입니다. 타주. 그러면 빌리는 개념에 들어가는 사람이 천지 아닙니까? 임차인, 지상권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도 일종의 지상권이기 때문에 빌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자의 점유도 타주이다. 그 다음 명의신탁에서 제3자가 없으면 신탁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님으로써 일종의 빌린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항상 타주가 되어버립니다. 타주 이렇게 개념을 딱 잡아야 된다. 그래서 타주는 빌린 자의 점유, 대표적으로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자, 명의수탁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출제를 할 때 우리가 출제위원들이 잘 감안해서 출제하는 것들이 이런 것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빌리는 개념의 점유자는 타주, 대표적으로 분묘기지권자, 명의수탁자. 자, 그러면 디귿의 명의수탁자는 타주이다. 맞잖아요. 자, 리얼에 보시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소유의 의사는 자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추정되는 게 네 가지거든요. 자, 소유의 의사, 그 다음에 평온, 공연, 선의까지 197조. 자, 추정되는 네 가지가 뭐라고요? 소유의 의사, 즉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따라서 무과실은 제외. 근데 여기는 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이랬기 때문에 X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과 리얼은 X, 니은과 디귿은 O.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행권. 자, 1번은 주의 토지 통행권이 언제 성립하느냐.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은 두 가지 경우에 생깁니다. 첫째, 기존의 통로가 아예 없을 때. 두 번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기능이 없을 때, 그때 통행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1번은 기능이 있는데 더 편리하다는 목적으로 통행권, 그거는 인정이 안 된다. 거기 판례입니다. 그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무상 통행권에 줄 것이고, 원래는 유상 통행권이 원칙이거든요. 돈 주고 다녀야 해. 그런데 분할과 일부 양도, 그거는 외워야 됩니다. 분할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을 딱 보시면, 그림. 자, 여기 도로 아닙니까? 그죠? 도로고, 토지가 여기 두 개 있단 말이에요. 갑의 토지하고 을의 토지. 그럼 을이 여기를 이제 통행을 해요. 이렇게. 그럼 을은 이제 돈 주고 다니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거를 유상통행권이라 합니다. 근데 두 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짜로 다닐 수도 있다. 그 공짜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부 양도. 이건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분할. 요 두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은 무상으로 다닙니다. 대표적으로, 자, 원래는 갑이 전체를 혼자서 소유하다가 일부를 을한테 양도했다. 이런 경우하고, 갑과 을이 공동 소유를 하다가 쪼개졌다. 분할. 그런 경우는 을이 여기를 공짜로 다닌다. 그래서 무상 통행권의 요건은 일부 양도와 분할이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자, 일부 양도나 분할일 때는 을이 무상으로 다니는데, 을이 갑자기 토지를 을다시한테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그럼 을은 이제 일부 양도나 분할의 당사자이고, 요 사람은 특별 선계인이랍니다. 그럼 특별 선계인도 무상 통행권 인정되냐?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판례가. 그래서 무상 통행권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일부 양도나 분할의 당사자 을의 하나지, 을로부터 넘겨받은 특별 선계는 다시 유상 통행권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이번에 분할이 나왔기 때문에 무상 통행권을 취득하는 분할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했다. 그러면 양수인이 누굽니까? 저기서 을다시 아닙니까? 을다시에게는 무상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잖아요. 2번이 옳습니다. 자, 3번에 통행권자 을은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되면은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야지. 그래야 통행할 수 있죠. 당연하죠. 그거는. 통행권이란 것은 통행을 하는데 방해물이 있으면 제거를 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3번도 X. 자, 4번에 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할 때는 현재 상황만 대비하지 장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는 없다. 그게 판례입니다. 4번도 X. 자, 이번에 통행권의 범위는 건축법상의 범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 법령에서 정한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판례예요. 자, 다 틀리고 2번이 맞습니다. 정답이고. 자, 46번의 점유 취득시효. 자, 취득시효 중에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출제가 됐는데, 자, 이것도 기분기를 좀 잘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사무실에서 그 원래 촬영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촬영하지 않고 딱 보면 고정을 해놨잖아요, 지금. 그죠? 고정해가지고 지금 누르기만 누르고 이제 없어. 어? 내가 그것까지 요구하기는 무리 아닙니까? 그죠? 원래 소강의실에서 그냥 유튜브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진도 좀 늦어요. 늦단 말이에요. 좀 하다가 또 쉬어줘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지우면서 하더라도 조금 양해를 좀 하십시오. 자, 취득시 한번 볼까요? 요 갑이 이제 항상 주인입니다. 주인, 소유자야. 자, 을이란 사람이 취득시효를 완성한 20년 이상 점유한 완성자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10년 차고, 여기가 20년 차고, 여기가 23년 차야. 예를 들어서. 그럼 항상 주인공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자, 갑은 진정한 소유자를 하고, 이 사람은 취득시효 완성자를 합니다. 그 표현이 다양해요. 완성자, 시효 취득자, 또는 뭐 취득시효 완성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러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아직까지 소유자는 아닙니다. 그냥 채권자입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완성자하고 주인하고 싸움이 붙으면 무조건 이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항상 갑이라는 사람은 완성자에게는 아무런 청구를 못해요. 이렇게 기준을 딱 잡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완성자가 되려 하면은 첫째, 그죠? 자주, 평온, 공연 점유해야 되고, 20년 이상 점유해야 되고, 여기까지 와야 완성자가 됩니다. 완성자. 자, 여기에다가 동시에 최종적으로 을 앞으로 등기까지 해버리면 그때는 소유자로 바뀝니다. 이렇게 완전. 그래서 을의 지위는 세 가지로 변화가 되죠. 처음에는 점유자였다가 여기 오면은 완성자, 등기하면은 소유자. 이렇게. 그래서 등기했다까지는 시험이 안 나옵니다. 이러면 재미가 없거든. 낼 게 없고. 그래서 완성을 했다. 여기까지만 딱 시험에 나옵니다. 완성했다. 그래서 을을 완성자라 하고 갑을 소유자라 하고. 그래서 소유자하고 완성자하고 재판이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 완성자가 이긴다. 항상. 그래서 소유자는 완성자에게는 절대 청구를 못합니다. 대신에 완성자는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등기 청구. 이렇게. 자, 갑하고 소유자, 갑하고 완성자 을하고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 을이 이깁니다. 을이. 자, 그러나 만약에 제3자가 나타나 버렸어. 을이 등기하기 전에 갑이 병한테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등기 승계인이라 합니다. 뭐라고요? 용어를 좀 알아야 돼. 용어를. 그래서 우리 법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기초나 기본이 잘 돼 있어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세월이 가도 안 늘어. 기초 개념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 항상 이게 취득시효는 삼각구도입니다. 소유자, 완성자, 등기승계인. 이렇게. 예. 그 현재는 이 사람이 지금 소유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이 이제 갑하고 싸울 때는 무조건 을이 이기는데 병하고 싸우면은 이때는 병이 이깁니다. 그래서 을은 병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출제되는 80% 이상이 기본 구도입니다. 항상. 예. 그래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 사람이 주인공이야. 요 사람 이름이 뭐라고? 완성자. 자, 완성자하고 최초의 소유자하고 붙으면 완성자가 이깁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병이 나타나 버렸어.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23년 차에 등기했기 때문에 완성 후에 등기 승계인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붙으면 병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은 병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10년 차에 넘겨받았어. 요렇게 돼버렸어. 이때 등기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완성 전에 승계해야 합니까? 요렇게.
그럼 요 사람한테는 을이 이겨야 또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여기를 가리킬 군번이 아니야. 사실 이거는 3월달 1월달에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 이 기초라는 것이 2, 3월달에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상당히, 그래서 자꾸 이 세월이 가도 잘 이렇게 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초를 형성할 때는 그때 형성을 딱 해놓고 또 확대할 때는 확대해서 공부하고 이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을이라는 사람은 요 빨간 병한테는 이기고 요 파란 병한테는 못 이긴다. 이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시험에는 파란 병이 90%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야 말이 많이 생기거든요. 논점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도 있어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20년 이상 점유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20년을 언제부터 기산하느냐? 기산점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자, 처음부터 20년까지 이렇게 주장하느냐, 그냥 25년 차부터 5년 차까지 이리 주장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산점을 개시할 때부터 해야 되느냐, 5년 차부터 해도 되느냐, 즉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결론은 뭐냐? 병이 있으면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고 개시할 때부터 기산해야 됩니다. 근데 병이 없으면 어차피 을이 이기기 때문에 을이 아무 때나 기산해도 20년만 채우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이 뭐라고? 병이 있으면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병이 없으면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자, 1번 볼까요? 자, 시효기간 중 소유자가 바뀌었다. 자,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말은 병이 나타났다 이 말 아닙니까?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국어를 못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시효기간 중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게 무슨 말이고, 이리 돼버리면 무슨 말이고 이리 된다. 에?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시효기간 중 을이 열심히 지금 시효를 진행시키고 있는 중에서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그 말은 병이 나타났다 이 말 아닙니까? 병이 있으면 을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의 X네요. 자, 이번에 시효 취득자. 자, 시효 취득자, 시효 완성자, 을 같은 말입니다. 자, 완성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은 등기 청구는 즉시 소멸한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병은 생각하지 마시고 요 을이라는 사람이, 그죠? 제3자에게 그죠?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넘겨줬다 요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 완성자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입니다. 그런데 을이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럼 점유를 넘겨주면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자, 아까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점유해도 안 걸리고 점유를 상실해도 안 걸려요. 근데 여기처럼 완성자의 등기 청구는 점유하면 안 걸리고 상실을 하면 걸려요. 그러면 지금 상실했잖아요. 점유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럼 을의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해야지, 즉시 소멸한다 이래 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예? 자,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래야지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된다. 소멸은 지금 죽는다 그 말이고, 걸린다는 말은 10년 후에 소멸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2번 틀렸네.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래야 즉시 소멸한다가 아니란 말. 자, 3번의 점유는 평온 공인해야 하므로 간접 점유라는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없다. 여러분이 앞으로 점유가 나오면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이 없어요. 간접 점유도 점유권이 있고 직접 점유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간접 점유라도 얼마든지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있다. 이래 맞죠. 3번도 X. 자, 4번의 완성 사실을 알면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마친 자. 저기서 병으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병.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잘 보세요. 그림을. 을이 완성했다는 사실을 병이 알면서도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에서 등기를 했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사람이 아까 을하고 병이 붙으면 병이 이긴다 그랬죠?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을은 병한테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을 못 찾아가. 그 병이 소유자가 됩니다. 병이.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 완성된 사실을 알고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다. 그게 영향이 있냐? 없어요. 그래서 완성을 알고 등기하나 모르고 등기하나 병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은 을이 병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지. 그럼 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 안 해줘도 된다? 안 해줘도 된다. 그 말은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를 병은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말을 그렇게 표현한다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국어를 못하면 굉장히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자, 결론은 여기 보세요. 자, 을은 병한테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병은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이전 의무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4번은 맞네요. 그죠? 자, 완성 사실을 알면서 소유자, 그죠?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마친 자, 이 사람 병 아닙니까? 병. 자, 병은 소유자의, 즉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4번이 정확하게 맞단 말이에요. 5번은 안 봐도 되고, 5번 같은 거는 지워버렸어요. 지금 급하다 이제. 지금 시간이 한 4개월만 남아도 5번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100일이 벌써 지나버렸어요. 지금 이런 거 하면 안 돼. 자,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 말은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병은 을한테 이전 등기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은 갑의 원래 이전 등기 의무를 병이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마치 승계를 하면 병도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표현을 잘 기억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자, 병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승계 안 한단 말이에요. 승계 안 하기 때문에 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 필요가 없다. 즉 병이 소유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4번이 정답이고 뒤로 넘겨보세요. 자, 47번은 공유네. 공유. 자, 공유도 시험에 거의 100% 나옵니다. 100%. 자, 갑이 5분의 3이고 나머지는 5분의 1이네. 그 묻는 게 뻔하잖아요. 과반수냐 아니냐 그걸 묻고 있잖아. 그죠? 과반수. 자, 갑이 얼마라고요? 갑이 지분이 얼마? 5분의 3. 을이 얼마입니까? 5분의 1이고 그죠? 병이 5분의 1이고. 쉬는 시간에 그 5분 단합대 하십시오. 단합대. 지금 뭐 완전히 그 돌콩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지금 조화롭지가 않다. 쉬는 시간에 조금 단합대를 해가지고. 자, 요 사람이 과반수를 하거든요. 과반수. 이렇게. 지분이 과반수다. 이렇게. 자, 과반수 미달. 다수 지분, 소수 지분.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묻는 거는 뻔합니다. 과반수가 나오면 이 사람은 혼자서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타적으로 점유. 혼자서 관리 방법을 배타적으로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공유물이 침해됐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인도하라. 청구. 자, 그 다음에 불법으로 등기가 됐다면 등기를 말소해라. 청구. 그 다음에 돈을 먹었다면 돈을 청구한다. 요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요약서에도 진하게 써놨는데 물건을 청구할 때는 아무 소리 없으면 전부를 청구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는 네 것 빼고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하고 돈을 청구할 때는요 내 것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청구. 기본기가 이렇게. 자, 공유물이 침해됐을 때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는 게 물건에 대한 청구는 전부, 등기 말소 청구는 네 것 빼고 돈 청구는 내 것만 내라 이렇게 청구합니다. 기본적으로. 요게 딱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이제 풀린다 이 말이에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자, 정이라는 사람이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그럼 갑은 정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잖아요. 자, 손해배상은 물건 청구입니까? 등기말소 청구입니까? 돈 청구입니까? 돈 청구. 돈 청구는 뭐라고? 내 것만. 즉
자기 지분 안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잖아요. 자, 이번에 보시면 을이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X토지의 5분의 1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자, 을이 배타적으로, 여기 보세요. 자, 갑은 과반수기 때문에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배타적으로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법 점유를 해버렸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자, 과반수 지분이 아님에도 배타적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불법 점유가 되어버립니다. 불법 점유, 요렇게. 자, 그러면 갑이나 병은 을한테 토지를 돌려다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5분의 과반수 지분권자는 토지 전부를 인도하라 이렇게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자는. 왜? 이 사람은 자기 혼자서 관리하고 자기 혼자서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엉뚱한 놈이 배타적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갑은 을한테 토지 전부를 가져와 이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이 뭐냐? 자, 이 사람이 자기도 미달 주제에 이 사람이 을한테 토지 전부를 가져와 이게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저 이게 이제 작년 판례 5월달에 판례가 나왔잖아요. 작년에. 이 판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그냥 보시면 안 돼. 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5월달에 판례 나오는데 이거는 무조건 올해 시험 나온다. 이거 나왔잖아요. 작년에. 나오고 또 지문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저 과거의 판례는 자, 과반수 미달도 과반수 미달에게 토지 전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였습니다. 과거의 판례는. 그런데 작년 5월달 판례에서 안 된다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그럼 지금 자, 을이라는 사람이 배타적 점유를 했을 때 소수 지분권자가 을 보고 토지 전부를 인도하라. 지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되고 대신에 뭐를 해야 되느냐? 방해를 제거하라. 이 정도 청구만 지금은 인정합니다. 토지를 내한테 가져와 그건 안 되고 방해를 제거해라. 네 혼자 독점하지 마라. 이렇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년 5월달 판례입니다. 몰라 학생들이 이 문제를 뭐 맞추는 걸 모르겠지만 알고 맞췄는지 모르고 맞췄는지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은 소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한테 보존 행위를 근거로 토지 전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없다로 바뀌었다 지금.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단 말이에요. 2번이 정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을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소수 지분권자 병은 단독으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 제거 청구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모의 명의로 원인 모여의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1번은 정의란 사람이 불법 점유를 한 사람이고 3번에는 무가 불법 등기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공유자 갑이나 을이나 병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니 것 빼고 말소를 청구한다. 근데 니께 등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없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토지에 대해서 무라는 사람이 자기가 등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불법으로 이렇게. 불법으로. 자, 이런 걸 우리는 공유물 침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 아까는 뭐라 했습니까? 1번은 정이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를 했잖아요. 이렇게. 자, 정이나 무라는 사람은 적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으로. 불법으로 점유하고 불법으로 등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갑이나 을이나 병이라는 사람은 토지를 돌려달라. 등기를 말소해라. 이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까 토지를 돌려달라 할 때는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토지 전부를 반환해라. 이렇게 하고. 무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는 니 거 빼고 말소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니 거 빼고. 그러면 니께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없죠. 그러니까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도 이래 되면 맞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등기를 전부 해버렸습니다. 그럼 병 것도 5분의 1이 있잖아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병한테 전부 말소 청구합니까? 5분의 4를 말소하랍니까? 5분의 4. 니 거 빼고 말소하라니까. 와,
네 것도 5분의 1 등기할 자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등기할 자격이 전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전부 말소 청구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3번에 무라는 사람은 등기할 자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간에 무한테 네 것 빼고 말소하라. 그런데 네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말소를 청구한다. 자, 4번은 조문 그대로죠. 갑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갑의 지분은 나머지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대로 귀속한다. 맞습니다. 자, 5번에 또 나왔네. 정의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 뭐 1번하고 일단은 똑같네. 근데 1번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5번은 뭐를 청구합니까? 토지 반환을 청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은 내 것만 청구, 5번은 전부 청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돈 청구는 내 것만, 물건 청구는 전부 이렇게. 그 47번 같은 문제가 아주 좋다니까. 굉장히 기본이면서 이런 걸 틀려버리면 시험은 되기 힘들죠.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봐야 돼. 항상 수업시간에 강조한 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공유물이 침해됐을 때 각 공유자가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세 가지다. 물건 청구, 말소 청구, 돈 청구. 물건 청구는 전부, 말소 청구는 네 것 빼고, 돈 청구는 내 것만. 이렇게. 자, 48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지상권자는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물권. 물권은 설정자,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처분, 양도할 수 있다. 맞네요. 자, 이번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문장은 짧은데 그게 이제 정확성이 좀 있어야 사람이 그죠? 자, 갑이 지금 땅 주인입니다. 땅 주인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으로 땅을 빌린 사람이에요. 지상권자 이렇게 여기 땅이고. 근데 을이 이제 땅을 지상권을 빌려 가지고 땅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 갑이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병한테. 병이 새 주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땅 주인이 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병이 을한테 토지를 가져와, 토지 내라, 네 토지에 나가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지상권자 을은 새로운 주인에게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 말은 똑같잖아요. 그죠? 자, 지상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겁내지 말고 괜찮다. 물권이죠. 그죠? 물권입니다. 물권은 채권하고 다른 게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하고 물권은 절대성이라 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해요. 그래서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갑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 소유자가 100명으로 바뀌어도 계속 100명한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아무리 바뀌어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 저기서 병이죠. 병은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 말은 지상권자는 양수인, 양수한 자,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3번에 외우는 게 좋습니다. 환매 등기가 나오면서 법정 지상권이 나오면 무조건 성립이 안 됩니다. 그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10개 중에. 자, 10개를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자, 법정지상권. 자,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묻거든요. 그럼 첫째, 환매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법정지상권은 안 돼요. 환매. 그 다음 두 번째,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안 돼. 세 번째, 건물 철거 특약이 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안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원인 무효 귀속. 원래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동일인 소유가 돼야 되거든요.
동일인에게 건물하고 토지가 귀속이 돼야 돼. 그런데 그 동일인에게 귀속 자체가 원인무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원인무효로 귀속이 됐을 때는 법정장군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해제나 해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6번째,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법정장군은 무조건 안 됩니다. 그 다음 7번, 가등기 또는 환매등기.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법정장군은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포괄매매 사건. 토지하고 건물을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매매했는데 토지만 등기를 해줬다. 그게 포괄매매 사건입니다. 무조건 안 돼. 그 다음 9번, 기억납니까 혹시? 멸실 후 신축 사건 또는 철거 후 신축 사건에서 공동저당일 때, 그때는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는다. 요 정도면 기억해야 됩니다. 9개, 10개 정도. 그래서 나중에 법정장군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물었을 때, 그죠? 여러분들은 암기는 거라도 좀 잘 하잖아요. 그죠? 요 10개 단어를 딱 외우고 있다가 이 단어를 찾아내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3번은 환매 등기가 나오면서 법정지상권 이래 되면은 무조건 성립할 수 없다. 자, 4번도 중요하죠. 담보지상권이랍니다. 자,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상권자는 무단점자에 대해서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임요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담보지상권. 자, 지상권은 용의권입니까? 담보권입니까? 용의권 아닙니까? 그죠? 용의권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상권. 성진아, 니라도 좀 대답해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용의권을 하고, 담보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 담보지상권 여기 한번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요 토지에 을이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저당권 이렇게. 근데 은행에서 불안한 거야. 요게 나대지로 남아있어야 담보가치가 높은데 누가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버리면 담보가치가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남들이 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은행에서 지상권도 같이 취득을 합니다. 같은 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은행은 저당권만으로는 불안해. 누군가가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서는 여기 남들이 사용을 못하도록 지상권까지 취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요거는 은행에서 순수하게 사용을 위해서 취득했습니까? 담보가치 때문에 했습니까? 담보가치. 그래서 이러한 지상권을 담보지상권이라 한단 말이에요. 담보지상권. 담보가치를 유지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했다. 담보지상권. 그러면 이 경우는 저당권이 주인이고 지상권이 종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갑이 돈을 갚아 가지고 저당권이 소멸하면은 지상권도 즉시 소멸해 버려요. 특징이. 그래서 담보지상권은 저당권의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권이 소멸하면은 지상권도 바로 소멸. 자, 그런데 드디어 여기에 누군가가 건물을 딱 지어 버렸어. 건물을 이렇게.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은행에서 취득했는데 건물을 지어버렸어. 그러면 담보가치가 팍 추락합니다. 즉 저당권이 침해됩니다. 저당권이 침해. 그러면 을은 요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침해로? 저당권 침해. 네가 건물을 짓는 바람에 담보가치가 추락했다. 저당권이 침해됐다. 그래서 배상하라. 이렇게 청구합니다. 그런데 지상권이 침해됐다 하면서, 그죠? 요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사용료, 땅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핵심이 그거야. 자, 건물을 무단으로 진 사람에게 요 은행은 저당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내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상권이 침해됐네. 내가 니 때문에 사용을 못했네. 원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 취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사용료 상당의 또는 차임 상당의 지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당권 침해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 이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지상권자는 무단 점유에 대해서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임료 상당의 지료 상당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꼭 하고 싶으면 은행은 뭐라고?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맞단 말이에요. 무슨 침해로? 저당권 침해.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분묘기지권이 있네요. 자, 이것도 우리가 올해 시험에 분묘기지권이 출제된다면 요것 때문에 출제가 됩니다.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은 취득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 자, 남의 토지에 아버지 무덤을 마음대로 설치해 가지고 20년 이상 관리해 버리면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취득시효 할 때는 지료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게 판례였습니다. 과거에 지료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러네. 근데 이것이 올해 바뀌어 버렸습니다, 판례가. 그래서 이게 올해 유력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지료를 지급하라, 이래 됐습니다. 지급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올해 혹시 분묘기지권이 나왔다 그러면 저 지문은 100% 나옵니다. 자, 갑의 토지단 말이야. 자, 어려운 사람이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기다 무덤을 만들어 버려. 그래서 어려의 아버지가 딱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그 분묘가 앉아 있는 이게 기지 아닙니까? 그죠? 그저 어려운 사람이 갑의 허락 없이 분묘를 만들어서 20년간 관리해 버리면 분묘기지권을 을이 뭐 한다고? 취득시효 한다고. 이렇게 취득시효. 그럼 을은 갑의 토지의 분묘를 지금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갑에게 땅 사용료를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땅 사용료를 지급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 사회적으로 이게 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땅 주인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게 사용료도 못 받냐,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지었는데. 이렇게 말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판례에서 바꿔버렸단 말이야. 지금은 지급을 해야 한다. 그러면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을은, 그죠?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하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갑이 청구했을 때부터. 갑이 드디어 알아가지고 청구한 당시부터 지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번은 매우 중요합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에 땅 소유자가 토지의 사용 대가를 청구하면은 청구한 때부터 지료 지급을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하다. 자, 49번에 지역권은 쉽죠.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요역지는 한 필의 전부, 성역지는 일부라도 된다. 항상 했죠. 요역지는 한 필 전부, 성역지는 일부라도 된다. 이번에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는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시효 취득. 자, 지역권은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다른 파트보다는 훨씬 더 공부할 분량이 적습니다. 지역권은. 주로 이제 지역권은 특성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을 한번 잡아보시면, 자, 여기는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인데, 자, 을하고 갑이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를 지역권을 취득해서 다닌다, 이러죠. 통행지역권, 그죠? 갑의 토지를 뭐라고 들었나요? 요역지. 을의 토지는 성역지. 거꾸로네. 을의 토지는 요역지, 갑의 토지는 성역지. 자, 을의 토지는 육안으로 봐도 한 필지 전부 아닙니까? 근데 성역지는 요게 성역지거든.
한 필 일부라도 된다. 자, 요역지는 한 필 전부, 성역지는 일부라도 된다. 그게 1번이고. 자, 그 다음. 자, 어려운 사람이 여기를 갑의 허락 없이 20년간 다녀가지고 지역권을 취득시오. 시효 취득을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효 취득을 하려면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길을 만들어야 돼. 길을. 이걸 통로 개설이라 합니다. 그리고 20년간 통행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자, 통로 개설한다. 요거를 표현이라 하고 20년간 다닌다. 이걸 계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권의 취득 시효 대상은 표현되고 계속된 지역권에 한한다. 그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을다시라는 사람이 여기 불법 점유를 해버렸어. 불법 점유자는 절대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3번 보겠습니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는 효력이 있다. 이래 해야죠. 자, 여기가 을 혼자가 아니고 세 사람이 땅을 지금 같이 소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이 여러 사람이 나왔을 때는 자,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쉽게, 지역권이 소멸할 때는 어렵게.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 자, 취득은 뭐 쉽게, 소멸은 어렵게. 이렇게. 그러면 자,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갑으로부터 지역권을 취득해도 나머지도 같이 취득해 버립니다. 취득은 쉽습니다. 그런데 자, 이미 A, B, C가 지역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A도 지역권자, B도 지역권자, C도 지역권자인데 전원이 지금 20년 동안 다니지 않아. 그럼 지역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은 이 A, B, C 중에서 한 사람만 여기를 다녀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 말이에요. 즉 전원이 중단시키게 된다. 한 사람만 중단시켜도 된다. 한 사람만. 그래서 한 사람만 지역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전원이 소멸되지 않고 존속 취득하고 있다. 그래서 내나 취득하고 같은 말이 존속이단 말이에요. 존속. 그래서 지역권을 취득할 때도 쉽고 존속시킬 때도 쉽고 지역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어렵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3번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역지가 A, B, C의 공유인 경우에, 그죠? 자,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은, 그죠?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중단의 효력이 있다. 이래 맞잖아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지역권은 요역지하고는 부종성이 있습니다. 부종성. 자, 여기 다시 보세요. 다시. 자, 세 사람이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세 사람 모두가 여기를 안 다니고 20년간 경과하면은 싹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막아야 돼. 그걸 소멸시효 중단이라 합니다. 그럼 소멸시효를 막아서 존속시키기는 쉬워요. 왜? 전원이 여기를 다녀야 된다. 한 사람만 다녀도 된다. 한 사람. 한 사람만 다녀도 전원을 위해서 중단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3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하면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중단의 효력이 있다. 즉 존속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 을 보세요. 을. 자, 을이라는 사람은, 그죠? 요 을이 자기 토지 아닙니까? 요 역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성역지에 대해서는 지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주권이고 이게 종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역권은 소유권에 대해서 부수적이며 종된 성질을 가진다. 이걸 부종성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주인이고 종이기 때문에 분리하여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따라서 이전될 뿐이지 소유권은 놔두고 지역권만 분리해서 양도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항상 따라다녀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맞고. 자, 이번에 공유자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소멸은 아까 어렵다 쉽다?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그죠? 전원이 소멸시켜야 소멸이 되는 것이지 공유자 한 사람이 자기 지분에 관해서 소멸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 요역지에 여러 명이 공유를 하고 있을 때는 취득이나 존속은 뭐 쉽게, 지역권 소멸은 어렵게. 그러면 A, B, C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가 지역권을 소멸시키고 싶어. 그러면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을 소멸시키지는 못하고 전원이 같이 소멸시켜야 싹 소멸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49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50분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자,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일부 전세. 일부 전세도 뭐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일부 전세. 자, 일부 전세일 때는 결론은 경매 신청은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는 전부에 대해서. 경매는 뭐 일부, 우선 변제는 전부. 그래서 1번은 X네.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번에 법정갱신이 됐습니다. 그 핵심이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에만 있습니다. 건물의 동그라미. 자,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갱신 제도가 없습니다. 자,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X. 2년으로 본다. X.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법정갱신 있잖아요. 법정갱신. 법정갱신이 됐을 때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헷갈려. 자, 법정갱신은 총 4군데 있습니다. 건물 전세권,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4군데 법정갱신이 있어요. 그러면 건물 전세권하고 임대차는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 요거는 주임법, 이거는 상임법. 요렇게. 그러면 자, 민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 전세권이나 임대차가 법정갱신 됐을 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겁니다. 민법에서는. 근데 주택임대차에서는 2년으로 된다. 상가임대차에서는 1년으로 된다. 요렇게 돼 있어. 법정갱신 됐을 때. 2년이 주임법에는 최단기간, 상임법에는 1년이 최단기간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법정갱신이 되면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주임법에서는 2년으로 된다. 상임법에서는 1년으로 된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2번은 뭐로 고쳐야 맞습니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래 맞단 말이에요. 자, 3번에 전세권의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소멸 통고에 줄 것이고. 전세권에는 종료시키는 제도가 2개거든요. 소멸 청구하고 소멸 통고하고. 전세권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하는 것이 소멸 청구, 기간을 안 정했을 때 하는 게 소멸 통고입니다. 자, 소멸 청구는 즉시 소멸합니다. 근데 소멸 통고는 6개월 후에 소멸합니다. 자, 제도 2개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뭐라고요? 소멸 청구. 하나는 뭐? 소멸 통고. 헷갈리지 마시고. 자, 청구 사유는 그죠? 의무 위반. 통고 사유는 기간을 안 정했을 때. 청구는 즉시 소멸. 통고는 6개월 후에 소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소멸 청구 제도하고 소멸 통고 제도를 꼭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은 맞아요.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각 당사자, 즉 설정자 또는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통고하면 몇 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소멸. 3번은 맞습니다. 정답. 자, 4번도 중요하죠. 전세권 저당권이랍니다.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잡았어. 전세권 저당권. 자,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자,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잡고 있는데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실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전세권 죽어버렸는데 대신에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를 해놨다면 거기에다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전세권은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실행할 수 없고 압류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4번도 X입니다. 자, 이번에 존속 중에 목적물이 양도되는 경우에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자, 이것도 문장이 짧은데 굉장히 좋은 문장이죠. 그런 것도 그죠? 그 뭐를 묻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하실 때는 천천히 정확하게 항상 강조하고 있지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자,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 그럼 당연히 전세금을 지급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병한테. 자, 새로운 주인을 양수인이라 합니다. 옛날 주인을 뭐요? 양도인이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돼 버렸어. 전세기간. 그럼 도대체 갑하고 병 중에서 전세금 반환을 을에게 누가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원래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느냐, 현재 주인이 돌려주느냐, 그런 이야기. 누가 돌려줄까요? 이 뭐를 묻는지를 모르면 안 돼. 그럼 전세권은 이게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물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을은 전세권으로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을은 병을 전세권 설정자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설정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설정자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무도 자동적으로 승계합니다. 이렇게. 갑은 전세금 반환 채무를 면하고 이제는 전세금 반환 채무를 병이 승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제 전세금을 돌려줘야 된다고? 병이. 그 말은 을은 갑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한다, 병한테 청구한다? 병한테. 그걸 묻는 것입니다. 문장이 그래 짧지만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 굉장히 쉬운데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엄청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자, 전세권 존속 중에 목적물이 양도됐다, 즉 주인이 바뀐 경우에 원래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고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래 맞잖아요. 그래서 5번도 X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을이 존속기간 중에 주인이 지금 바뀌었다. 목적물이 양도됐다. 이래 됐잖아요. 그죠? 양도인, 양수인.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면한다? 면한다. 이 사람이 부담한다. 이 사람은 원래의 전세권 설정자고 이 사람은 양수인 아닙니까? 설정자는 반환 의무를 면하고 양수인이 반환해야 한다.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게. 자, 잠시 쉬었다가 5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상 수업이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천천히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